자, 다음으로 444페이지를 보면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그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입 이후에 예를 들면 3월에 우박이 왔습니다. 또는 냉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냉해 신고, 우박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을 보게 되면요. 적과 종료 이전, 그러니까 적과 전에 대상자로 사고가 접수된 과수원이거나 아니면 이제 이 신고는 안 했지만 나가 보니까 이런 조사 필요하다라고 판단된 과수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조사 시기는 이제 그 사고 접수 직후에 나가게 돼요. 그 이제 피해 사실 확인하는 방법은 먼저 나가게 되면 첫 번째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과수원이 오종한정 특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냉해 피해 입었다고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냉해는 오종한정의 경우에는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잖아요. 그로 인한 피해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으면 이 경우는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합에 가입을 했는데 냉해가 왔다. 그러면 이제 보상하는 재해가 맞구나. 이거 보고요. 이 냉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하는 재해가 맞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바로 기상청 자료를 확인하겠죠. 그래서 그 기온이, 이 지역의 기온이 얼마나 떨어졌느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현장에, 현지에 나와보는 거죠. 현지를 방문해가지고, 보니까, 얼어 죽은 게 맞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가지고,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우리가 조사 나갔을 때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하면, 보상하는 재해에 대한 근거 자료는 우선 당연히 기상청 자료. 요거 보면 이제 기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우박이 왔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서, 이 지역에 지금 이런 게 왔다라는 의견서라든지 또는 그 주변 지역을 평가를 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입니다. 소견서. 맞습니다. 지금 요 과수원이 지금 냉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요 주변 지역 과수원에 대해서 손해평가를 하는 평가사가 맞습니다. 이 주변 과수원도 다 그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견서 이런 게 냉해가 있다라는 걸 입증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피해가 있는지를 또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근거로서 피해에 대해서는 이제 그 피해를 입은 과수원의 사진을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수원의 전반적인 그 피해 상황이 나오게끔 멀리서 과수원 전체를 찍은 거 사진에다가 그 다음에 그 과수원의 세부적인 피해 내용 하나하나의 그 작물에 대해서 잘 나오도록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근거를 확보를 해두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때 태풍처럼 제 내용이 명백하다. 누가 봐도 경북에서 이 지역을 태풍이 쏘고 지나가 버렸다. 명백하든지 또는 사고 접수 이후에 바로 추가 조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하게 되면요. 이럴 때는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너무 분명한 거니까 이거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제 피해 규모를 확인하게 됩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가지고 피해 규모를 확인을 하는데, 자,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적과전 종합에 가입했을 때는 차현재 조수의 화재를 보장해 주는데 이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경우에는요,
자연재해는 피해 규모 확인 안 해요. 왜냐면 자연재해가 왔다면 이 과수원은 뭐 냉해 피해가 있다, 동상의 피해가 있다면 어차피 이 과수원 전체 피해를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냉해가 이 과수원 여기만 피해를 주고 여기는 따뜻하고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전체 피해니까 피해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다 피해 입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재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조수해나 화재, 조수해나 화재입니다. 조수해나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일부 피해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수원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멧돼지가 와가지고 조수의 피해가 있는데 멧돼지가 그 과수원에 있는 사과나무를 다 박살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과나무 몇 그루는 멧돼지가 들어받아가지고 부러져 버리고요. 또 이제 몇 그루는 나무는 안 부러졌는데 가지가 부러진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거는 멧돼지가 아니라 고라니가 와가지고 잎을 다 뜯어먹어가지고 가지는 멀쩡하지만 이 사과 같은 게 제대로 크기가 영양분 흡수를 못해가지고 제대로 크지 못할 것, 피해가 있을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피해 규모 확인하는 경우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조수해나 화재로 과수원의 일부 나무만 피해를 입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피해 규모를 확인합니다. 또 전체 피해를 입었다면 뭐 전체니까 얼마 입었는지 규모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일부 나무만 피해 입었을 때 피해 규모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피해 대상 나무를 이제 그럼 여기 일부 피해를 입었으면 나무 피해 입은 피해 대상 주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자, 나무가 부러져 가지고 사과나무가 죽은 게 몇 주냐, 고사된 주수가 몇 개냐, 예를 들면 뭐 4주다 그런 거예요. 300주를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4주가 부러져서 이 나무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수확불능, 나무는 안 죽었는데 가지들을 다 박살내가지고 어차피 열리기가 힘들어요. 이런 게 보니까 2주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또는 뭐 고라니가 와가지고 잎을 다 뜯어먹는 바람에 키우기가 제대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 들어가요. 일부 피해 주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 입은 것 중에서 고사 주수나 수확불능 주수를 뺀 나머지 피해 입은 건 일부 피해 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예를 들면 14주가 있더라. 14주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조사하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본금 계산할 때 갈 건데요. 이때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나무로 인한 나무 피해율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피해율인데요. 나무 피해율은 이제 이거는 뒤에 계산이 나오겠지만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이 과수원의 실제 결과 주수 분의 고사주수 플러스 수확불능 주수 플러스 그 다음에 일부 피해 주수, 이렇게 이제 나무 피해율을 계산합니다. 본금 계산할 때 이걸 쓰게 됩니다. 이게 써먹게 돼요. 그러면 300주, 총 실제 결과수가 이 과수는 300주인데, 그래서 4 더하기 2 더하기 14, 그러면 300분의 20주잖아요. 그럼 나무 피해율은 얼마예요? 몇 퍼센트예요? 얼마 나와요? 일단 지수로 얼마 나와요? 0.0666이 나와요. 계산하기 괜히 복잡해지니까 5로 해요. 5. 고사수가 5다. 그럼 5가 되면 이게 21주가 되잖아요. 21주면 얼마 나와요? 0.07? 0.07. 그러니까 7%의 피해율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 피해율을 구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본금 계산할 때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건 다 보험금 계산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걸 조사하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 없으면 조사 자체를 할 필요가 없죠. 인건비 들여가지고 농협에서 조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들 된 게 보험금 공식에 다 적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해 규모를 확인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추가 조사가 다 필요하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말고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한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추가 조사를 할 거냐? 이 판단은 이 어떤 특별약관, 어떤 특약에 가입을 했고 그 어떤 재해를 입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추가 조사,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때 추가로 조사, 확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유가 다방률 확인, 낙엽률 확인, 그다음에 나무 피해 확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추가로 확인하느냐는 대상제하고 어떤 특약에 가입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추가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확인할 내용으로서 유가 타박률을 이게 맞다면서요.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열이 여기 뭐 받침이 들어오면 이러려면서 자, 유가 타박률을 이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가 타박률은 적과 전에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다면 유가 타박률 조사를 안 하고 오종한정 특약에 가입했을 때만 유가 타박률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오종한정 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오종한정 중에서도 그럼 5종에서 이 5개 중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박만 합니다. 우박만. 재는 우박이고요. 특약은 5종 한정에 가입했을 때만 유가 타박률 확인을 해요. 종합은 안 합니다. 종합은 그냥 피해 있네요. 이것만 확인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가 타박률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요. 자, 거기를 보면 자, 적과 전에 착과된 유가 및 꽃눈 등에서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 꽃눈의 비율을 이제 표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 표본 조사를 하게 되면요, 이 표본 주수는 자, 조사 똑같아요. 아까 조사 똑같은 건데 예를 들면 자, 이 과수원의 품종별, 재배 방식별, 수령별로 A 품종, B 품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색이고 이게 10년생, 15년생 있습니다. 그러면 품종별, 재배 방식,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수, 미부상 주수, 고사 주수, 그 다음에 수확 불능 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0주, 이는 110주인데요. 여기서 미부상 주수가 10주, 고사 주수 10주, 수확 불능 주수 0주, 그 다음에 여기에 미부상 주수 0주, 고사 주수 10주, 수확 불능 주수 0주가 돼요.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는 어떤 여기가 200주가 여기가 100주가 되잖아요. 그럼 총 300주가 되죠. 그죠? 이제 300주에 대해서 이제 유가 타박률 조사를 할 거예요. 5종 한정에 가입을 했고 우박이 왔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가 타박률을 조사할 때는 이럴 때는요, 이 전체 표본 주수를 정하고
품종별, 제방식별, 수령별 표본주 수를 조사 대상 주수의 비례 배정을 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안 해요. 거기에 보면 교재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전체의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품목별 표본주 수표에 따라 가지고 표본주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표본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300이니까 플러스 7 하게 되면 10주죠. 그냥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주를 선정을 해요. 왜 안 나누냐면 우박이 A 품종이라고 해서 엄청 때려버리고 B 품종이라고 해서 우박이 덜 때리고 봐주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나눈 이유는 품종에 따라서 달리는 과실 개수가 틀리니까 과실 쓸 때는 하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라 우박 피를 계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주 그냥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 따라서 표본주수를 산정을 합니다. 표본주수를 산정했으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표본주수를 300주에다가 간격을 띄어가지고 이제 표본주를 10주를 이제 정할 거예요. 요거 이렇게 표본주를 정할 겁니다. 이렇게 쭉 있으면 아까 하듯이 간격 띄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10주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주를 표본주를 정하면 표본주에다가 이제 리본을 묶은 다음에 이 표본주의 동서남북 네 가지를 일단 먼저 정해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그림을 그리기 좀 그런데 하여튼 가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동서남북이니까 꼭 뭐 방향을 보고 동서남북 하는 게 아니라 대충 하면 되는 거야. 이쪽이 동쪽이네? 이게 하나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네 가지를 정해요. 정한 다음에 이 네 가지에서 가지별로 5개 이상의 유과를 표본으로 추출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하나씩 가지를 잡아가지고 그 가지에 달려있는 이 유과를 가지당 5개씩이에요. 5개씩. 그걸 표본으로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것도 아까 한번 질문하셨는데요. 적과후 착과수 조사하는 거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느냐라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초 분야의 부분에서 다루긴 하지만 시험에도 나와요. 오늘 뭐 지금 기술 과정에서 하고 있지만 올해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나왔습니다. 착과 산정에서. 그러면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지 당연히 나와요.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다 이렇게 준 다음에 밑에 유가 타박률을 조사할 때 조사해야 되는 최소 가지 수는 몇 개냐, 그 다음에 최소 유가 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조사 점수가 300주일 때 조사해야 될 가지 수는 몇 개예요? 표본주가 10주니까 한 주마다 동서남북 4가지니까 10 곱하기 4 하게 되면 가지 40개죠. 40가지 넣는 거. 그러면 조사는 최소 유가 수는 가지별로 5개니까 총 몇 개예요? 200개가 최소가 되는 이상이니까 그래서 40개가 40가지, 그 다음에 200개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걸 추출해가지고 이제 이 200개에서 아무런 피해를 안 입은 정상 유가하고요, 그 다음에 우박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상처가 난 피해 유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 유가를 조사할 때 이걸 조사할 때 그 제일 밑에 보면 가로 안에 단 사과와 배는 선택된 그 과총에서요 그 동일한 위치 또는 번호의 유가에 대해서 이 유가 다박률을 조사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과나 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총 형식으로 이렇게 달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 2개가 달릴 수도 있고, 뭐 3개가 달릴 수도 있고, 뭐 5개가 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가지에, 뭐, 예를 들면 가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여기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 그럼 이제, 뭐 한 가지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고요? 동서남북 4가지에서 가지별로 5개. 그럼 이게 한 가지면, 한 가지에 이제 뭐 여러 과총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있으면 하여튼,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5개를 굴른다는 거, 이 가지에서 굴릅니다. 굴르는데, 처음 과총에서 내가 만약에, 이 중에서, 이렇게 된다면, 1번, 번호를 먹여 1, 2, 3, 4 이렇게 먹어가지고, 나는 요 1번을 가지고, 유가타박률을 조사하겠다. 했다면, 두 번째 과총에서도 1번을 봐야 되고요. 1번이 우박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여기도 1번, 1번, 1번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 1번 보고, 여기는 3번 보고, 여기는 5번째 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이 과총에서는 1번이 우박이 맞았고, 이 과총에서는 예를 들면 5번이 우박이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번 보고, 5번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100% 피해가 나는 거예요. 타박률이.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동일한 위치의 그 유가를 보고서 이제,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유가 타박률을 조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더니, 자, 총 이제 200개를 조사해 봤더니요. 요 200개 중에서, 예를 들면 50개는 유박이 두들겨 맞았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150개는 정상이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박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상 유가가 되고, 얘가 피해 유가가 되고. 자, 그러면 유가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사하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유가 타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유가 타박률은 우선 자 피해 유가 플러스 정상 유가 합입니다. 합. 피해 유가의 합, 정상 유가의 합분에 피해 유가 수가 올라오면 되겠죠. 그러면 뭐 50 플러스 150 총에서 50 무슨 율 이렇게 나오면 이 앞에 있는 글자가 분자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두들기 맞은 거. 그러면 200분의 50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네? 25% 피해요? 25% 0.2요? 25% 피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유가 타박률을 구해가지고 이걸 이제 또 보험금 계산할 때 써먹게 됩니다. 써먹는 건 나중에 이제 보험금 계산할 때 어떻게 써먹는지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요. 종합위험에 가입했을 때는 종합위험에 가입했는데 우박 피해가 있다. 이러면 유가 타박률 이런 거 조사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냥 나와서 피해 입었네요. 우박 피해 입었네요. 알겠습니다. 피해 입은 거 맞아요. 이렇게 확인하고 나중에 착화 조사하고 나면요. 보험금 나갈 겁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종한정은 요 5종으로 인한 피해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 우박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유가 타박률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이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유가 타박률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제 낙엽률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낙엽률 조사, 낙엽률 확인 이렇게 되는데 낙엽률입니다. 그래서 낙엽률 역시 자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과수원이 됩니다. 그리고 잎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감입니다. 감. 사과나 배는요 잎에 큰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이 단감이나 뜰번 감은 이 감은요 잎에 대해서 엄청 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5종 한정 보험에 가입을 하고요, 단감, 뜰번감 과수원에 대해서
수학년도 6월 1일 이후에 낙엽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럴 때 낙엽률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6월 1일이냐 하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연구했겠죠. 그래서, 감에서 잎이 그 과실에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영양을 주는 그때가 6월 1일부터인가 봐요. 그래서 이때부터입니다. 이 이후. 그러니까 요 5월 달에 만약에, 잎이 떨어졌다. 그러면 낙엽률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월 1일 이후 낙엽 피해 시에만 낙엽률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률 확인도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그 육아 타박률 확인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가만히 있듯이. 그래서 자, 아까 했듯이요.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까 한 것처럼 조사 대상 주가 300주다. 300주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품목별 표본 주수에 따라 가지고 이 표본 주수를 산정하겠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3 플러스 7이니까 10주. 표본주를 산정하고 표본주수를 표본주 간격을 떼어 가지고 이제 10주를 군데군데 표본주로서 정하겠죠. 선정합니다. 10개를 정해요. 10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개를 정했다면 이제는 그 표본주의 역시 마찬가지로 동서남북, 그러니까 다 똑같잖아요. 지금 그 육아 타박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동서남북 내 뭐라고 나와요? 결과지. 그 동그라미 놓으세요. 결과지. 가로 넣기로 나와요. 가로 넣기로. 육아 타박률은 가지인데, 동서남북 내 가지인데, 이 낙엽률은 결과지입니다. 결과지. 표본주의 동서남북 내 결과지를 정해요. 결과지 정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과실이 달려있는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은 이제 감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감은 1년생 가지에서 감이 열려요. 그러니까 가지가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 연도에 가지가 이렇게 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1년생 가지, 올해 난 요 가지에서 감이 이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2년생 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요 결과지를 이번에 나온 가지라고 해서 신초라고도 하고 또는 1년생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내 결과지를 정해가지고 결과지별로 여기에 달려있는 착엽수와 달려있는 잎하고 떨어진 잎, 낙엽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5종 환경에 가입을 해야 되고 단감하고 뜰봉나무 과수원만입니다. 그래서 착엽수와 낙엽수를 조사합니다. 착엽수는 달려있는 잎인 거고 낙엽수는 떨어진 잎이에요. 이걸 세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가지가 이렇게 있네.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이제 감잎이 이렇게 달렸겠죠. 감잎이 이렇게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감이 이제 이렇게 하나 달려있는 이렇게 감이 달려있는 이 가지를 이제 결과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밑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감잎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감잎이 떨어진 게 있겠죠. 그러면 달려있는 거는 요 결과지에 달려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구나. 그래서 착엽수 6개. 이 결과지에서요. 자, 그럼 낙엽수 떨어진 걸 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가지에서 잎이 몇 개 떨어졌느냐 세봐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세느냐? 땅바닥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떨어졌으면 땅바닥을 쳐다보고 조사 나와가지고 이 나무 거
손 들어봐. 이렇게 해서 다 써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저 이 나무인데요? 이 나무인데 이렇게 할 리가 없다, 이게. 그러면 이 떨어진 걸로 봐가지고는, 낙엽을 이 가지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 잎이 떨어진 자리에 이렇게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잎 떨어진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떨어진 자리, 요걸 세는 거예요, 요걸. 그래서, 떨어진 게 3개구나. 이 가지에서는, 이렇게 조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번 표본주, 표본주 10주니까 1번 표본주, 2번, 3번 쭉해서 10번 표본주까지 해가지고요. 10번 표본주에서, 동쪽에 있는 거, 차엽수 몇 개, 낙엽수 몇 개, 서쪽에 있는 거, 몇 개, 이렇게 쭉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조사를 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다 해가지고 총 계산해 보니까, 총, 낙엽수가 달려있는 게, 예를 들면, 160개가 되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게, 역시, 떨어져 있는 게, 예를 들면, 40개더라. 예를 들어, 계산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표본주 10주에서 이렇게 나왔다. 더 나오겠지만, 이렇게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낙엽률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률도 마찬가지예요. 낙엽률도 낙엽수 플러스 차엽수분의 낙엽률이니까 낙엽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낙엽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60 더하기 40분의 40 그러면 20%예요? 20% 맞아요? 20%가 돼서 이렇게 낙엽률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낙엽률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낙엽률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낙엽률을 우리가 지금 조사를 했지만 낙엽률 자체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이거. 유가타박률 자체를 가지고 보험금 계산할 때 써먹는데, 요 낙엽률 자체로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낙엽률은 어디 써먹느냐면, 이렇게, 낙엽률을 가지고서, 나중에 할 건데요. 낙엽 인정 피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구하기 위해서 낙엽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 인정 피해율이라는 말은 낙엽으로 인해서 이 피해를 본 것을 이 보험회사가 낙엽으로 인한 그 피해를 보험회사가 인정해주는 피해랍니다. 이번 낙엽으로 이만큼 피해가 발생했구나라고 NH선보에서 인정해주는 피해율이라는 거예요. 그 낙엽 인정 피해율 공식이 뒤에 가보면 451페이지에 자, 451페이지 제일 밑에 거기 보면 낙엽률에 따른 인정 비율 계산식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써먹으려고 낙엽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낙엽 인정 비율 공식은 이것은요 1.012로 곱하기 낙엽률 여기서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 일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 비율 구하려고 이 낙엽률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지금 현재 요 예를 가지고 보면 지금 낙엽률이 20%예요. 자, 그러면 1.012로는 뭐냐면 요것은
그 잎이 과실에 영향을 주는 것을 농업정책에 이런 데서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1.012로 해요. 그럼 이 말은 자, 낙엽이 떨어짐으로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래는 피해가 1.0이어야 되는데 잎이 그만큼 가면 중요해가지고 1.0보다 더 된다는 거, 피해가. 그래서 낙엽률당 1.12로만큼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 자, 그런데 여기에 0.00에서 이렇게 구한 다음에 여기서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이 경과일수는 6월 1일부터 언제까지라고요? 6월부터? 언제까지라 나와요?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의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잎이 과실에 영향을 주는 때가 6월 1일이라고 그랬잖아요. 6월 1일부터 예를 들면 사고가 발생한 게 예를 들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감과수원에 잎이 우수수 떨어져요. 그때가 예를 들면 6월 20일이었다 하게 되면 이럴 때는 경과일 수위가 20이 들어가 있죠. 20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0.0014 이거는 뭐냐면 자연 낙엽률입니다. 그래서 감과수원에 태풍이 안 불어도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비율이 하루에 0.0014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날짜만큼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낙엽 인형 피해율을 확인해 보면 1.011415에다 곱하기 0.2 마이너스 경과일수 20 이렇게 하게 되면 낙엽 인형 피해율이 얼마 나와요?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0.20 다 틀리게 나와요. 0.028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다 틀린 모양인데? 아니에요? 계산기 사용법을 잘 모르죠.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요거 하는 거 요거 이제 만약에 하여튼 요거부터 이제 먼저 계산하고 요 계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얼마 나와요? 0.1743 그러면 17.43% 피해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0.1743이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해서 그래서 계산기 사용법은 아까 얘기 들으니까 그 계산기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사용을 잘 못하잖아요. 나중에 한번 원장님이 한번 설명할 거예요. 원장님이 계산기를 되게 잘 다뤄요. 저는 계산기를 잘 못 다뤄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배웠어요. 계산기 쓰는 거.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설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계산기는 하여튼 무조건 가져와야 됩니다.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걸 구하는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예요. 요겁니다. 그래서 요걸 구하기 위해서 낙엽률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본검 계산할 때 써먹을 건 이거예요. 근데 그 요소니까 요걸 낙엽률 조사해서 구한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때 자, 445페이지로 와서 또 이제 뭘 확인할 게 있느냐? 나무 피해를 또 확인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나무 피해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 피해입니다. 예를 들면 냉해로 인해서 나무가 얼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드물긴 하겠지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도 뭐 태풍이 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또 피해를 입었는지 나무 피해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고사 주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고사나무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품종별, 재배 방식, 수령별로 고사 주수를 확인합니다. 자, 고사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사하는 채로 죽은 거예요? 보사 죽은 거예요? 아니면 보사하는 채 이외의 원인으로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사하는 채로 고사한 건지를 고사 주수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종한정 특약에 가입을 했는데 냉해로 이 시기에 사과나무가 예를 들면 뭐 3주가 죽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주수예요? 네? 오종한정에 가입을 했는데 그런데 냉해로 나무가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냉해로. 뭐 냉해가 너무 약할 것 같으면 뭐 동상을 입어가지고 뭐 얼어 죽어버렸어요. 3주가. 그럼 이건 무슨 나무예요? 미보상주수죠. 그러니까 그건 고사주수가 아닙니다. 그런 건 이제 미보상 주수가 되겠죠. 그러면 미보상 주수에 달려있는 과실은 보험금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고사주수에 달려있던 과실만 보험금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고사주수냐 미보상주수를 이런 걸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고사나무를 확인한다의 그 C2번 보면 가로 박스 안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된 나무가 있으면 미보상 주수로 빼버려야 됩니다. 조사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수확 불능 주수도 확인합니다. 수확 불능 주수도 확인해요. 그래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품종별, 재배 방식, 수령별로 수확 불능 주수가 몇 주인지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수확 불능 주수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3월달, 4월달에 보사는 재가 발생해가지고 꽃눈이 이제 이게 육아로 바뀔 건데 이 냉해 동상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꽃눈이 다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다 얼어 죽어. 근데 나무는 안 죽었어요? 나무는 안 죽었습니다. 종합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꽃눈이 싹 다 죽어가지고 이게 이제 과일이 열릴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나무예요? 이게 나무는 안 죽었으니까 보상하는 재니까 수확 불능주수겠죠. 근데 오종한정 특약에 가입을 했는데 근데 이 냉해가 와가지고 꽃눈이 싹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나무는 안 죽었는데 이게 무슨 나무예요? 그러면 그건 미보상주수로 잡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잡는 이유는요, 미보상주수로 잡으면 보험금이 안 나가는 거예요. 고사주수나 수확불능주수 잡으면 보상하는 채로 인한 거니까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요 나무에 달려 있을 과실에 대해서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나무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수확불능나무도 확인합니다. 그런데 요 경우 고사주수나 수확불능주수 확인은요. 종합에 가입을 했던 오종한정에 가입을 했던 고사주수나 수확불능주수는 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자, 나무피 관련해서 요거 말고 별도로 오종한정 특약에 가입을 했다면 요거 조사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오종한정 특약에 가입했다면 그 밑에 나와 있는 유실, 매몰, 도보, 절단 2분의 1, 소실 2분의 1, 침수 피해 나무를 또 확인을 해요. 다시 이걸 잘 물어본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나무 피 확인할 때 고사주수냐 수확불능주수냐 확인은 지금 적과 전이니까 종합에 가입을 했던 5종 한정에 가입을 했던 각각에 따라서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미부상주수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분류하는 이유는 이제 적과 착과 조사할 때 이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다 빼고 하는 거니까 이때 쓰면 거고 또 이제 나무보험 특약학 들었다면 그때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이걸 한 다음에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5종 한정에 가입을 했다면 나무가 유실된 거, 매몰된 거, 도복, 그 다음에 절단 2분의 1, 수실 2분의 1, 침수 피해로 인한 나무를 5종 한정은 또 조사를 해요. 5종 한정은 또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5종 한정에 가입했을 때는 요 피해로 인한 그 나무를 확인한 이유가 5종 한정 가입 시에 나무 피해를 따로 또 구해가지고요. 보험금 계산할 때 또 이걸 써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또 써먹습니다. 그럼 이때는요. 자, 유실은 무슨 말이에요? 또 내려간 거죠. 그래서 원래 박혀있던 데서 옮기면 이게 유실이죠. 나무가. 매몰은 파묻히는 거고 도복은 쓰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절단은 부러지는 거고 소실은 불타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침수는 물에 잠겨버리는 거다. 그래서 이 5종 한정의 경우에는요 요 피해주 수도 확인합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표현이 A번에 보면요 요 해당 나무들은 요런 피해를 입은 나무들은 이 나무가 죽었던 고사를 했던 수확불능이 됐던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이 나무의 상태만 보는 거예요. 나무가 죽었던 수확불능이 됐던 이 5종 한정에서 피해를 구할 때는 유실되어서 죽었던 말았던 수확불능이 됐던 말든 그냥 유실로 건다는 거예요. 유실된 나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상태만 보고서 이 나무를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A번 내용입니다. 2번. 그러면 자 5종 한정은 아까 얘기를 5종 부담되는 5종이 뭐냐면 태풍, 강풍, 그게 뭐예요? 5종이 뭐예요? 지진, 집중호우, 화재, 그 다음에 우박이 있겠죠. 우박. 자 5종 한정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태풍이나 강풍이 불어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쓰러지는 경우 있겠죠. 도복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요. 나무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겠죠. 태풍 강풍으로. 그래서 태풍 강풍으로 인해서 이 부당한 재해가 이거니까 부당한 재해가 도복이나 절단 2분의 1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자 지진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안 벌어지지만 지진은 규모가 얼마 이상이에요? 5.0이죠. 지진 나면 어떤 피해가 생겼을까? 나무에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땅이 가라앉으면 매몰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집중호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럼 당연히 침수는 될 거고 또는 떠내려가 버리면 유실될 수도 있죠.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실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우박은 물론 우박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요 5종 중에 4종이 이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보산원제로 5종으로 이런 피해가 생기니까 그 상태를 보고 그 나무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게 한 번에 다 벌어지는 일이 없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예를 들면 다 벌어졌다 쳐. 다. 그래서 예를 들면 떠내려간 게 10주다. 총 500주를 지금 그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10주 떠내려가고요. 그다음 5주 매몰되고요. 그다음에 부러진 게 예를 들면 4주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절단 2분의 1 된 게 6주가 있게 되고
소실도 소실 내주가 됩니다. 2분의 1이. 그 다음에 물에 잠긴 게 집중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요. 물에 잠긴 게 예를 들면 40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 있다라고 보고 다 있을 리가 없지만 자 5종 한정에 가입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요 5종 한정 보험 계산할 때 쓰기 위해서 나무 피해율을 또 이제 계산한다는 거.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이때 요 10주가 유실로 고사가 됐던 유실로 수학불능이 됐던 그런 거 안 따져요. 유실된 게 10주예요 그냥. 그럼 이때 나무 피해는요 자 실제 이 과수원의 실제 결과 주수 분의 유실 플러스 매몰 플러스 토보 플러스 절단 2분의 1 플러스 소실 2분의 1 플러스 침수 주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보면요 실제 결과 주수가 500주가 되고요. 분의 얘가 10 그다음에 배배머리 이것도 계산하기 헷갈릴 수 있으니까 10 이것도 5주로 좀 딱 떨어지게 하면 떨어지게 해버리게 10 플러스 5 플러스 4 플러스 6 플러스 5 한 다음에 자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침수 주수가 포인트입니다. 침수 주수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가 돼요. 이걸 잡는 거. 그래서 그 침수 주수 그 이제 구하는 게 산역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집중호우가.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과수원이 엄청나게 큰 과수원이 있는데 산을 타고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평지에서부터 과수원이 엄청 커요. 그래서 나무가 이제 사과나무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엄청 커가지고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잔뜩 있다고 볼 때, 자 비가 어마무지하게 많이 와가지고 물이 여기까지 잠겨버렸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있는 그 과수원 사과 과수원 본 적 있어요? 과수원 본 적 없어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 국도나 타고 가다 보면 이 도로변에도 사과나 포도 이런 거 키우잖아요. 사과 같은 거, 포도 같은 거 엄청 커요, 작아요? 나무가 작아요, 안 큽니다. 과수원은 나무가 작은 거예요. 성인 키보다 조금 더 커요. 왜냐면 따기 힘들기 때문에 작게 키웁니다. 키를 작게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가 오면 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침수가 됐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침수된 걸 보니까 총물에 잠긴 게 40주다라는 거죠. 조금 잠긴 것도 있고 많이 잠긴 것도 있습니다. 조금 잠긴 것도 있는. 자 그러면 이제 침수 피해를 입은 이 과수원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수가 40주예요. 이 경우에는 침수 피해 주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침수 주수를 올려요. 침수 피해 주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침수 주수를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다시피 침수 주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침수 피해를 입은 주수에다가 과실 침수율을 구해서 이걸 곱한 게 침수수예요.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 박스의 제일 밑에 보면 침수 주수는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수에다가 과실 침수율을 곱한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수수는 다른 것들은 그냥 그 나무수를 올리는데 침수수는 침수 피해 주수에다가 과실 침수율을 곱해서 이제 침수를 산정합니다. 그러면 이 과실 침수율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산정할 건데요. 자, 과실 침수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일단 표본주를 정합니다. 이거 계산하기 위한 표본주를 정해요. 표본주 잡는 게 그 재밌게 되어 있는데, 자, 그 박스 제일 위에 보게 되면요. 표본주는 품종별, 재배 방식별, 수령별로 침수 피해 나무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나무로 한 주 이상을 선정한다는 거예요. 뭐 여기는 플러스 7 이런 게 아니라 한 주 이상을 선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종별, 재배 방식, 수령별로 한 주니까, 아니 품종이 한 주 이상이니까 한 주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침수 피해 입었다고 해서 나무 피해 조사를 할 때 예를 들면 40주가 피해를 입었으면 침수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침수율을 과실이 물에 담긴 걸 이제 계산할 건데 한 주 이상이니까 우리는 한 주 이상이니까 그냥 4주를 조사하겠어요? 한 주만 조사하겠어요? 네? 한 주 조사하겠죠. 왜냐면 4주 참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힘들고. 그러니까 업무방법상 한 주 이상이었으니까 한 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종별, 재방식, 수령별 한 주니까 그러니까 뭐 2품종이면 2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품종이 하나면 한 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한 주를 정하는데 그 한 주는 가장 평균적인 침수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평균적인 침수는 침수가 여기 너무 많이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이쪽으로 너무 많이 했으니까 자 여기 밑에 이만큼에 여기 뭐 이만큼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평균적으로 잠긴 건 물에 잠긴 게 이쪽에 있는 자 1번 라인에 있는 얘들하고 그 다음에 2번 라인에 있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 3번 라인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게 평균적으로 침수가 된 거예요. 2번 라인이겠지, 2번. 그러니까 요쪽이잖아요. 그래서 요 중에서 대충 우리가 봤을 때 이 중 얘겠네. 얘 정도가 평균이겠네. 이렇게 하나 잡는다는 거예요. 아, 얘가 평균적으로 잠겨. 이게 제일 많이 잠겼고, 이게는 별로 안 잠겼고, 이게는 뭐 뿌리만 좀 잠겼고, 얘가 평균적으로 잠겼네. 이거 하나 두른다는 거예요. 이걸 잡아요. 그럼 이거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는 물이 잠겼어요. 그럼 우리가 조사 나갔을 때는 물이 싹 빠지고 없을 거예요. 우리가 조사를 나갔을 때는 물이 싹 빠지고 없겠죠. 응? 그러면 어디까지 침수가 되었는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침수가 되면 그 흙이 쓸려 내려오면서 여기에 나무에 흙이 이렇게 다 묻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흙 보면 이만큼 잠겼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나무에 흙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잠긴 부분에도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가지가 있어가지고 과일이 달려 있을 거고 위쪽도 가지가 있어가지고 과일이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 표본주에서 전체 달려 있는 과실수, 착과수 총 몇 개 달려 있느냐? 그래서 총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면 200개가 달려 있다. 이 나무에. 그리고 물에 잠긴 가지에 달려 있는 거. 물에 잠겨 있는 거 있잖아요. 물에 잠긴 건 좀 있으면 떨어집니다. 냅둬도 떨어져요. 이게 더 이상 안 커요. 이 과실은. 그래서 잠긴 부분에 있는 거, 있는 과실이 몇 개냐? 침수된 과실수가 몇 개냐? 20개더라. 이게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가지고요. 이 과실 침수율은 자 침수된 과실수 플러스
침수 안 된 과실수분에 침수된 이 착과수. 이게 아직 유가 상태가 아니라 꽃눈이었으면 화수가 되겠죠. 꽃눈 상태였다면. 그래서 결국 이제 전체 착과수분에 표본조의 수분에 침수된 착과수가 되면 이게 과실 침수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 200개에서 20개가 침수가 됩니다. 그럼 과실 침수율은 10%죠. 0.1이에요. 그러면 침수 페이지수 40주니까 40 곱하기 0.1이니까 총 4주가 전체 침수된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걸 한쪽으로 침수를 한쪽으로 나무가 침수된 걸 몰아준 겁니다. 4주 이렇게 침수된 걸 결국 전체 침수로 계산해 보면 4주가 침수된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40주가 아니라 4주가 들어있죠. 플러스 그러면 얼마 나와요? 계산기를 계속 연습해 보는 거예요. 500분의 10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6 이럴 리는 없지만 이따 보면 계산기가 완전 엄청 빨라져야 돼요. 24개요? 500개 분의 38%예요? 38? 이게 다 있을 리는 없지만 해보면 6.8%예요? 6.8%.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무피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언제 어디서 먹는지는 언제 보험금 계산할 때 보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추가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미보상 비율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나왔을 때 역시 보상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착오가 감소된 게 있는지 그 비율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추가 조사 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적과를 한 다음에 적과 후 착과수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착과감소 보험금 계산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좀 복잡하니까 일단 각각의 경우에 어떤 조사를 왜 하는지 그 정도만 일단 이번에는 보면 돼요. 1월달 들어가서는 또 깊이 들어갈 거고.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이제 요 시까지는 이런 조사들을 한다라는 거. 이제 적과 이후에 이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하는 조사가 이제 그 밑에 동네 3번부터 이제 낙하피해 조사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